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철도 사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인적 오류에 의한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 예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듈 2. 열차 탈선 및 열차 화재. 기관사의 장내 신호 확인 교류로 안전 직선 진입, 열차 탈선. 통근 열차가 서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전역으로 통근 열차가 접근하자 장내 신호 정지를 알리는 ATS 알람이 울립니다. 동시에 기관사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기관사가 습관적으로 스팸 문자를 확인하며 운전을 하고 있군요. 이번엔 햇빛이 눈부신지 운전사가 차량 햇빛 가리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기관사의 행동이 다소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을 파악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저 레이 로먼과 함께 사고를 살펴볼까요? 임진강역을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가던 통근 열차가 능곡역에서 새마을열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장내 신호기 전방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전역에서는 능곡역으로부터 통근 열차의 폐색을 받고 장내 신호를 주의 신호로 현시한 다음 곧바로 수색역으로부터 고속철도 열차 폐색을 받습니다. 이때 통근 열차가 능곡역에서 1분 늦게 발차했다는 통보를 받고 고속열차를 정시로 통과시킨 다음 통근 열차를 역내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통근 열차에 대한 장내 신호를 정지 신호로 현시하고 기관사에게 장내 신호기 전방에 정차할 것을 무선으로 통보합니다. 통근 열차가 화전역에 접근하자 화전역 장내 신호 정지를 알리는 ATS 알람이 울리고 마침 기관사의 휴대전화도 울리는군요. 기관사가 습관적으로 휴대전화 전화를 확인하며 무의식적으로 ATS를 복귀하며 기존 속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눈이 부신지 전면 유리창에 비치는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햇빛 가리개를 조절하다가 정지를 지시하고 있는 장내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군요. 통근 열차가 장내 신호 설치 위치를 지나는 순간 화전역 진입 선로 전환기가 화전역 쪽이 아닌 안전 직선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으나 정차하지 못하며 차만을 들이받고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열차 탈선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여러분이 사례 속의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의 사고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작성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속속들이 파헤치러 떠나볼까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사실 정보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 다행히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일어났으며 그중 총 5량으로 편성되어 있던 차량 피해 상황은 9,547호의 배장기 굴곡, 충격방지 고무 및 취부대 손상, 기관사 측 79핀 점퍼선 클램프 파손, 주공기 파이프 파손, 공기호스 브레이크 굴곡 등이 있으며 차량 피해액은 약 851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피해에 대해 살펴보면 통근열차는 화전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운행을 중지했으며 이로 인해 임진강역으로 향하던 통근열차가 화전역을 33분 지연 발차하였고 여객에 대한 반환요금은 24만 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열차 탈선 약도에 대해서도 클릭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현장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열차 운전 취급 및 운행 기록을 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각 시간에 맞춰 화전역에서의 운전 취급과 통근 열차의 운행 기록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사고 당시의 정보들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알아봅시다. 출발! 통근열차 기관사의 운전 취급은 적정했을까요? 통근열차 기관사의 진술에 의하면 화전역 상선 장내 신호기 정지에 의한 ATS 경보음이 울릴 당시 핸드폰으로 스팸 문자가 와 이를 확인하며 ATS 경보를 복귀하고 스팸 문자를 삭제했다고 하나 이는 업무 중 휴대전화 확인으로 인하여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내 신호기 확인 지점에서 정면으로 비춰드는 햇빛 때문에 햇빛 가리개를 조절하면서 장내 신호 확인을 못했다고 하나 사고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동일 시간대 열차 탑승 시 장내 신호 확인 지점에서 장내 신호기는 정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햇빛은 동남쪽에서 비추어 장내 신호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통근열차 기관사는 사고 전일 친구 결혼식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돌아와서 아침 6시 42분 출근했으며 본인은 부인하지만 피곤이 겹쳐 순간적 졸음운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로는 열차 운행 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었지만 통근열차 기관사는 화정역에서 KTX 열차와 교행한다는 사전 인지가 전혀 없었으며 시간표상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열차 운영원의 운전 취급은 적정했을까요? 화전역은 로컬 취급역으로 열차 운영원은 사고 당일 능곡역을 발차한 상선 통근열차를 먼저 화전역에 도착시킨 후 하선 제-KTX 열차를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상선 장내 신호기 주의 신호를 현시하였습니다. 이때 능곡역으로부터 통근열차가 1분 늦게 발차했다는 통보를 받고 KTX 열차를 먼저 통과시킨 후 통근열차를 화전역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상선 장내 신호기를 정지로 현시, 이후 통근열차 기관사를 무전기로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자 장내 신호기 전방에 정차!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군요. 열차 운영원의 운전 취급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운영원은 기관차를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자 장내 신호기 전방에 정차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화전역 하선 접근 중이던 고속열차 기장에 의하면 열차 번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전역 장내 신호기 전방에 정차하라는 무선 통화를 감청했으며 곧이어 KTX 열차 화전역을 통과하라는 무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열차 운영원에 정차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 안전수칙에 의하면 이례적인 사항은 역장의 지시를 받아 취급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고 당시 화전역 열차 운영원의 운전 취급 행동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았지만 통근열차 기관사의 운전명령 통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무역장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장내 신호기를 정지로 현시했고 통근열차가 도착하려면 약 4분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통근열차 기관사를 무전으로 호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도 않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간과하였습니다. 장내 신호기 및 열차 교행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경의선의 운전 속도 기준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요. 화전역 상선 장내 투시 거리는 370m로서 규정에 미치지 못하며 PP 동차의 경우 최고 속도에서 장내 신호기의 정지를 확인하고 비상 브레이크를 사용해도 장내 신호기를 지나게 됩니다. 경의선은 도라산역에서 화전역까지는 단선 구간이며 화전역에서 서울역까지는 복선 구간으로 화전역 구내는 전자연동장치가 설치된 역으로 전기적 보안이 이루어져 있지만 51B 선로 전환기와 54A 선로 전환기 사이 선로는 상선, 하선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열차 속도 기록계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표준 운전법에 의하면 경의선 능곡 화전 간 상선 과선교를 벗어난 지점에서 CDC 동차 시속 73km에서 제동관 압력을 감압하여 랩 위치해 놓고 운행 후 51호 선로 전환기 전방에서
약 시속 40km 속도를 맞추어 브레이크를 풀고 화전역 진입 속도에 맞게 진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CDC 동차의 속도 기록계를 분석해본 결과 상용 제동 상황은 표시되나 랩 상태는 표시되지 않아 언제 기관사가 상용 브레이크를 풀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 상황을 분석해 보았으니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볼까요? 앞에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빈칸을 채워 넣은 후 완료 버튼을 눌러 보고서를 완성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의 안전 넘버 하나. 운전 취급자 적성 검사 시 인성 검사 부분을 강화하고 운전명령 통보에 대한 확인 철저 등 인적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 열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겠죠. 셋. 대시동차 브레이크 풀림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전 구간 신호 확인 거리가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개소를 조사하여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5.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역을 조사, 근접 시간대 열차 교행을 지향하도록 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레일로먼 수고했어요.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이에요. 역시. 정답이에요. 분발해야겠는걸요? 정답이에요. 역시. 이번 시간에 분석해본 사례를 통해 안전한 철도 만들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화물열차 차량이 원활히 회전하지 못해 열차가 탈선된 사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